나만 바뀌면 기회는 어디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특히 오늘 새로운 시도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하셨다면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야, 그거 뭐하러 해? 실패할 텐데 지금 좀 살면 되지. 반대로 어떻습니까? 끝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아세요? 잘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설레서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 낭비되는 행동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인데 더더구나 책은 리뷰할 시간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진 않으시겠지만 일단 저는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의 출장이 잡혀 있고요. 거기다가 외부에서 오시는 어떤 손님분들 미팅에만 15시간 넘게를 쓰고 있더라고요. 회사의 필수 업무들도 있죠.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죽더라도 하루에 카피 10개 이상은 쓰고 죽어야 돼요. 왜냐면 제 카피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집에 가면 아들 얼굴도 거의 못 봅니다, 요새는. 늘상 일이 많아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이거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 내서 이 책 리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나? 하여튼 소정의 소개비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농담이고 진짜 농담이고 이 책을 소개하면 시청자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도움됐다고 진짜 고맙다는 분들이 그래도 수백 명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책은 영리한 사람이 썼어요. 한마디로 돈 많이 벌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저자도 이 책 팔릴 때마다 자기 비즈니스도 훨씬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썼겠죠. 지금도 잘 되는 양반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자기 사업 잘 되려면 자기 노하우는 다 까발려야 된다는 점 정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그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들하고 방법들이 아주 가감없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잘 읽히면서도 다만 아무런 알맹이가 없어서 욕이 나오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이번 제가 순천 출장길에서 왕복 KTX 안에서 제가 2번이나 읽고 확인한 거예요. 집에 와서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 초판본이 없던 시절 링제본으로 먼저 받아서 읽어봤거든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핵심 요소만 봐도 그렇습니다. 5가지 한번 읽어드릴까요? 10분 만에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 10개 만드는 방법, 내 고객이 내 제품을 못 사서 안 달라도록 유도하는 방법, 그리고 내 이상적인 고객은 대체 어디서 찾는지, 방구석에서 떼돈을 버는 방법,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그런 방법도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리어 굉장히 용기 있게 시작하고 실행하는 방법, 이게 서두에 써 있거든요. 전 이게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5가지의 해결책이 이 책에 전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해서 3일이면 이 책 다 읽으시니까 꼭 일독해보시고 내 사업의 빵꾸난 부분들, 특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분명 지금 내가 하려는 아이템이 돈이 벌리는 애는 맞는 건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특히 이런 분들 가장 많으시겠죠. 직관적으로 답이 되도록 이 책이 써져 있어요. 꼭 보도록 해요. 그리고 아이템만 있으면 돈 못 버는 거 아시죠? 마케팅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기가 수없이 실패하면서 깨닫는 그 속 깊은 내용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2번 정도 읽으시면 각 사업마다 마케팅 전략이 다르구나. 누구는 인스타가 좋다고 하고, 누구는 이메일 마케팅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블로그 포스팅이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영상 마케팅이 좋다고 하고, 이렇게 지금 말한 거 나 다 했어. 다 했어도 내 사업이 안 됐어. 그 이유는 대체 뭐였나? 다른 데 있었구나. 결국 뭐냐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마케팅, 가장 유행하는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내 사업에 맞는 내 마케팅 전략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는 걸 본질적으로 깨닫고 쓴 책이에요. 10가지 마케팅 전략이 나한테 유효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 그거 단 한 개만 택하면 충분히 10억은 번다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마케팅은 전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케팅 업계에서 말하는 황금률이에요. 이 책에서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하는 분들은 마케팅 모르는 거예요. 전체 종합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노력과 비용이 복리처럼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일 또 블로그 포스팅 하시고 열심히 인스타도 올리실 거고 이메일도 보내실 거예요. 나만 변하면 되는데 한 개만 하면 세상이 편해지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집중력도 생기는데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3가지만 알면 무조건 10억은 넘게 번다고 알려주는데 이것도 지금 말해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가 실은 들은 말인데, 이래서 방법론이라고 이름 붙은 애들은 너무 공기와도 같아서 마치 지금 나랑 5년 사귄 애인한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공허한 말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첫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들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만 찾는다요. 즉 시작은 뭐냐면 아는 거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2번째 뭐냐면 무턱대고 아무 문제나 해결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안 되고, 이 일이 정말로 내가 최소 10억은 벌 수 있는 일인지 검증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검증법은 이 책에서 너무 명확하게 사이트하고 방법들을 다 정리해놨어요. 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점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3번째, 절대 돈 쓰지 마세요.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10억 버는 일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장치까지 뒀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사업을 성공하려면 직장을 관두고 하나에 올인해야 한다거나, 또는 사업할 시간 자체가 없다거나, 또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런 생각 자체가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안타깝게도. 또는 그렇죠. 난 돈이 땡전 한 푼 없어. 돈이 많아야 성공하는데. 그리고 마케팅에 미음자도 몰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난 최신 기술도 몰라서 반드시 내 옆에 전문가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똑같이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책은 한 개도 없이도 성공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책이 그러하듯 중간부터 노하우가 조금씩 나오다가 끝날 때까지 조금씩 푸는 수준이죠. 지금 제가 노하우 없이 여태 떠들고 있는 것도 눈치채셨겠지만 자, 됐고, 먼저 아이템 찾기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명백하게 여기서 말하는 게 있어요. 고객들은 아이디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것만 고객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말인데 죽었다 깨나도 모를 겁니다. 실패해 보신 분들만 알아요.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 좋은 교훈이 있어요. 이 책 저자는 뭐냐면 처음에 스포츠 배팅 사이트를 10만 달러, 우리나라 현재 환율로 한 1억 한 3, 4천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주고 만들었대요. 벌써 불법의 냄새가 나죠. 그래서 이게 합법인지 또 10만 달러를 더 주고 변호사한테 확인까지 다 합니다. 이렇게 아이템까지 확정하는 데만 얘는 거의 3억 가까이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단 한 명도 이 사이트에 오지 않아서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돈 다 날린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저자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게 나옵니다. 바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 이분은 뭐냐면 오퍼팔이라는 결제 대행 업체를 썼대요. 여기는 정말 불친절하고 수수료도 진짜 믿기진 않지만 50%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화딱지가 나서 자기가 직접 겜빗이라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사람은 이걸로 대박을 칩니다. 백만장자가 돼요. 결국 뭐였냐면 실제 사람들한테 뭐가 그토록 불편했냐는 거예요. 그걸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학원비 치고는 수억 냈지만 결국 해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책 목차는 크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작. 두 번째, 만들기. 세 번째, 키우기. 즉 사업 성패를 떠나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부터 시작합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어때요? 시작 전에 고민을 하죠. 근데 성공한 기업가분들은 어떻죠? 시작하고 나중에 고민하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귀에서 피가 나니까 됐고, 다만 이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들하고 같이 하려고 이 죄수 찾기라는 게임을 저기 토이저로스에서 사온 적이 있어요. 7살 애들 알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거. 아무튼 게임이라고 제가 되게 우습게 봤어요. 설명서만 봐서는 진행하는 전체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일단 최대한 애기 데리고 정확한 게임을 또 아빠 입장에서 해야 되니까 최대한 설명서 읽고 또 읽었겠지?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니까 갑자기 하기가 싫어졌어요. 단순해 보였던 게임이 하는 방법, 즉 매뉴얼만 먼저 보니까, 시작 전에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지. 그런데 애기가 옆에서 하도 보채니까 일단 그냥 주사위 던져서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봤어요. 그렇게 한 판, 두 판, 세 판 제대로 된 규칙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그냥 모른 채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제서야 해보니까 복잡해 보였던 설명서 속 그 규칙들이 뭔 말인지가 너무 쉽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실은 단순한 룰을 따른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애기도 그렇고 저도 그냥 눈 감고 합니다. 이게 비단 게임 속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마찬가지죠. 두 번째, 만드는 챕터에서는 뭐냐면 고객을 찾는 법, 돈 버는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수익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실패할 수 없는 길을 미리 가보고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수익화하는 방법도 그 아이템이 또는 너의 그 노하우가 실제로 10억을 벌게 해줄, 그래서 시간 낭비 안 하게 해줄 그 아이템은 맞는지 검증해봤니? 혹시 그 방법은 알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챕터는 상당히 꼼꼼합니다. 검증이라는 게 6개월씩 걸리면 의미가 없죠. 이 책에서는 이걸 48시간 안에 검증의 황금률이라는 잣대로 마구 들이대. 이 시간 안에 충분히 아이템 검수도 끝낸다는 이 저자의 자신감이 녹아있어요. 실제 보니까 개연성이 높아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는 뭐냐면 자는 동안에도 돈이 굴러오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거예요. 플랫폼 구축단부터 뭐 홍보 방법, 그리고 뭡니까? 사업에서 마치 복리처럼 레버리지로 작동하는 거 있죠? 마케팅 전략.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발견한 가장 큰 보물은 딴 거예요. 방법론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셨겠지만 저는 이게 10억짜리라고 확신했어요. 이 책에서는 정말 거짓 없이 저자가 약속했던 방법들 전부 알려주기도 하는데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성공의 핵심은 자기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 지금까지와는 내가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런 방법론 같은 거 이거 100년 1000년 봐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방법 몰라서 실패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대체 바뀐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냐? 이거 우리나라 사람이면 절대 못하는 겁니다. 이거 첫 번째로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건 속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들리게 간절히 속으로만. 근데 후추파라는 말이 여기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어로 후추파 정신이라고 한마디로 뭐냐면 원하는 것을 뻔뻔하게 요구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 기업가가 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밖에 어떤 가게에 가서 순댓국밥 주문했어요. 종업원한테 저 이거 10,000원짜리 순댓국밥 10% 깎아주세요. 어떨까요? 분명히 말로는 안 해도 이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겠죠? 얼른 나가라고 하겠죠, 주인이라면. 왜?
이런 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저자 아버지 사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민자였대요. 학벌이나 지식도 하나도 없었어. 엄청 가난했으니까. 거기다 이민까지 왔는데 영어도 잘 몰랐어. 그런데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온종일 그 무거운 복사기를 메고 다닙니다. 윌 스미스랑 그 아들 나온 영화 뭐였더라? 그 행복을 찾아서였던가? 아무튼 그 영화가 떠올리긴 했는데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면서 복사기를 팔러 다녔냐면 당신은 미국이라는 이 세계 최고로 좋고 강한 나라에 살면서 복사기는 이상하게 형편없이 쓰레기 같은 걸 쓰고 계시네요. 제가 갖고 온 이 복사기 쓰세요. 이거 좋은 겁니다. 아주 멘트 참 세련됐죠? 하루에 수십 군데 가게를 다닌 거예요. 아들 데리고. 왜냐면 아들 밥 사주려고. 그렇게 복사기를 팔러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그 복사기 사주시겠어요? 나라도 안 사. 그게 당연한 거죠. 뭘 믿고 사? 역시나 이 아버지는 하루에 수십 번 끝도 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 이 아버지를 같이 따라다녔던 이 아들 심정은 어땠을까? 그게 그렇게 싫고 창피했어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거지 취급당하고 매몰차게 문전박대 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당연하지. 애가 뭘 알아. 저도 우리 아빠가 재벌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는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쩌다가 이 복사기를 사겠다는 사람을 운 좋게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행운이 막 터지는 날은 2대도 팔기도 하고요. 물론 못 판 날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런 날이면 이 아버지는 스테이크는 아니어도 그날 저녁 싸구려 브리또를 먹으면서 아들하고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빠가 자기 아들 표정을 보니까 당연히 뭐 너무 어둡고 슬픈 거야. 그래서 물었죠. 노아야, 왜 그렇게 슬픈 표정하고 있어? 네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다른 아빠에 비해서 전혀 멋지지도 않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넥타이도 안 매고 맨날 거절당하고 그지같이 막 그러니까 싫은 거야. 아빠는 하루 종일 노노노노노 이렇게 거절만 그런 소리만 듣고 다니는데 그 일 그거 그만두면 안 돼? 근데 이때 나온 이 아버지의 대답이 이 소년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후로 이 소년은 어떻게 되냐면 $10,000,000를 벌게 되고 이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거절을 사랑해라. 거절을 보물처럼 수집해라. 하루에 몇 번을 거절 당할지 목표를 세워봐. 야, 이 아빠는 말이야 일주일에 100번을 거절 당할 거라고 목표를 이렇게 세워놨거든?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복사기를 사겠다는 고객도 조금이지만 만나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거절이라는 아주 지극히 이 부정적인 거를 엄청나게 긍정적인 걸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볼 때는 몰라도 최소한 이 아빠한테는 그 인생이 전혀 슬프거나 고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축제였지. 이 아버지는 무식했지만 그건 알았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한테 정확하게 요구하면 아주 많은 걸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 그런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거절당해도 이 아빠는 사실 잃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야, 아들아, 사람들이 복사기 안 산다고 하면 그게 뭐 어때서? 자존심 그까짓 게 뭔데? 아빠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 내 복사기를 사주면 그것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얻는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원하는 걸 얻고 싶으면 속으로만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그걸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구력. 요구, 근력.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저 삼성전자에 취직돼서 일하는 거라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하시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다면 당당하게 연봉 이상을 요구하시고 매출을 높이고 싶으면 고객에게 당당하게 사라고 요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럼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힘이 세다는 거야. 이 요구가 또 먹히지 않는다는 들 어때요? 잃을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먹히면 어떻다? 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갖지 못한 엄청나게 많은 걸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가 있었대요.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또 처음에 거절당한 이후에 그 사람이 다시 요구했을 때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들일 확률이 2배든 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돈 많이 버는 기업가가 되려면 집요하게 요구하는 근력을 기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요구해도 난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만약 100번 중에 2번만 성공해도 얻는 건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그깟 자존심쯤이야 뭐. 그러니까 요구할 수 없으면 기업가는 자신은 물론 직원도 생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요구하라. 이게 이 책이 말하는 저는 숨겨진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너무 상업적인 요구는 아니고 그분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여야겠죠.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한지 잘 설명을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제 지론과도 맥락이 같아서 다행히 읽는데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거였어요. 속으로는 쫄리지 왜 아니겠어, 두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웃는 낯으로 요구하라. 이걸 잘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판매, 세일즈, 영업. 이분들 엄청나죠, 매출이. 여기 사장님이나 대표이사님들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뻔뻔해라. 뻔뻔하지 못하면 망하니까. 마지막으로 지그지글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정말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걸 팔아야 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다라고요. 책 한 200권 정도만 읽어보셔도 어떤 책이 실무적으로 도움되는지 10초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읽기에 편하다든지 내 코드에 맞는다든지 이런 책들은 어떻게 보면 달달해. 술술 읽히긴 한데 마치 간신배 같아. 읽는 행동만으로 성공한다면 실패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시간 낭비
될 겁니다. 반드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 책에서 시키는 걸 해야만, 조금이라도 해야지만 감을 잡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벌써 지겹죠? 지금 내가 중병 걸린 것도 아니고 돈 없어서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러 이거래? 제 친구 중에 경표라고 경찰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제가 본 친구들 중에서 인내심이 좀 강한 편이에요. 얘라면 이거 읽고 아마 자기한테 필요한 내용 딱딱 정리해서 내일부터 실천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 되는 사업 아이템조차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런 방법도 모르고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 고민만 하고 정작 시작도 못하고 도리어 쩔쩔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뭐 잃을 게 있다고?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해결해 줘요. 실제 이 책에서 말하는 방법으로 한 명은 한 달에 1억, 또 한 사람은 1년에 3억 벌게 됐다고 여기 써 있어요. 물론 극히 아주 일부 사례예요. 너무 큰 사례 얘기하면 안 믿으실까봐. 저자도 물론 수백억 벌게 된 사람이고요. 제가 약간 처음에 의문이었던 건 10억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맞는가? 실제 그 아이템으로 10억을 버는 시스템을 내가 구축할 수는 있고, 이런 방법론이 정말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일단 이 책을 읽어보니까 충분히 되고도 남겠다. 정신적인 측면부터 방법론까지 참 내용을 알차게 구성했구나 라는 느낌이 팍팍 드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이 책 내용의 10분의 1도 다 전달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전부 이야기하면 비즈니스북스에서 욕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총점 한번 매겨볼 텐데요. 먼저 분량입니다. 이 책은 294페이지 정도로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 정도 읽으면 다 읽습니다. 정리하는 게 물론 관건이죠. 왜냐하면 방법론도 많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5점 만점에 4.5점 주겠습니다. 두 번째, 난이도. 이 책은 중수 이상이 읽으면 쉽다고 느끼실 거고, 왕초보 분이 읽으셔도 거의 부담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개념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이게 장점이죠. 읽다가 끊기면 짜치거든. 이런 점에서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그럼 1점 왜 뺐냐? 그래도 돈 본다는 책이라서 내용이 그렇게 막 쉽고 가볍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용성이라는 건데, 이 책은 왜 나 자신부터 바뀌어야 되는지 정신의 측면으로 시작해서 방법론까지 전방위적으로 다뤘다고 그랬죠. 그래서 상당히 실용적인 책입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을 때 단 한 개만이라도 창의적으로 도움되는 거, 또는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본인이 먼저 가보고 나서 그 길을 알려준다는 거, 이런 책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나만의 판단 근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여기서도 1점 뺀 이유는 뭐냐면, 읽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분들이 저한테 욕하는 게 보여서요. 자, 그럼 총점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16점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매야? 오늘도 거절당했다고? 참 잘했어요.